안녕하십니까. 오지 플랫폼 김도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지 플랫폼의 플랫폼이 사회적으로 또 유저들에게 또 점주들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명확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지에 앞서서 플랫폼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애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누군가를 묶어주기 위해서. 그럼 누군가와 누군가를 묶어주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 예, 그러면 저는 중국집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 집에서 기다리는 수요자가 있을 거예요. 얘를 묶어주는 애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듯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중국집과 짜장면을 먹고 싶은 소비자를 묶어주는 근간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얘를 가지고, 배민을 가지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 플랫폼에 성향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여기어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방, 직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배달의 민족은요, 이 배달의 민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장면이 필요한 사람과 짜장면을 파는 사람을 묶어주는, 바꿔 말하면 소비자가 꼭 짜장면을 먹고 싶어야 켜는 앱이에요. 그리고 여기어때도 가만히 보시면 제가 부산으로 출장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쓰게 되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방이나 직방,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제가 임대차를 원할 때 좋은 오피스텔을 평수를 정하면 구조와 준공 일시와 사용 연도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제가 앱을 통해서 다 알아보고 내부 사정까지 다 보고 거기에 상품까지 다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게 도와주는 게 여기 다방이나 직방 같은 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앱 말고 우리는 이제 학계에서 이런 앱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브젝트 컨텐츠라고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앱들. 목적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얘는 어디 가서 제가 숙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방을 얻어야 돼요. 라고 하는 명확한 오브젝트,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요. 목적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저희 6시에 18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디서 만날까요? 커피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아니면은 분위기 좋은 데서 술을 한잔 하든 어쨌든 이 방청하시는 사장님과 저는 같이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소비라는 걸 해요. 그런데 이 소비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브젝트 컨텐츠가 아니라 라이프 컨텐츠 형태의 앱이 정말 무서운 앱이에요. 그러면 국내에서 라이프형 컨텐츠가 있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카오가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한테 사장님 혹은 얘야 너 어저께 카카오에 몇 번 들어갔니라고 물어보면 단 한 번도 저 96번 들어갔는데요 138번 들어갔는데요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전체가 다 얘기하시는 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몇 번 들어갔는지 쉬어보진 않았는데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목적이 없이 제가 어떤 니즈가 없이 편안하게 들고 날고 하면서 소비를 구현하는 그게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라이프 컨텐츠입니다.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는 상당히 중량감 있고 무서운 회사입니다. 약 5년 반 동안 인고의 생활을 거쳐서 빌드업을 해왔고요. 약 800회 정도, 820회 정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카카오가
탄생하고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상용화되어져서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카카오 택시 아시죠? 카카오 택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카카오 택시가 나옴으로 해서 없어진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콜택시입니다. 전국의 모든 택시 사업장에 영업용 택시 사업장에 있던 콜택시들이 이제는 한 대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다 카카오 택시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문자로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 없습니다. 전화로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 없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서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라이프 콘텐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대리운전도 예전엔 프로그램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를 축적하고 큰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대리, 얘네들이 이 회사가 대리시장도 다 잠식해버렸죠. 우리가 알고 있던 대리시장, 우리가 알고 있던 택시시장은 이미 카카오에 의해서 잠식되어 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 길가에 있는 제과점에 있는 케이크들도 많이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카카오를 통해서 빵도 선물하고 롤케이크도 선물하고 생일 되신 분들한테는 케이크도 선물을 해요. 너무 간단하게. 근데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유통 구조와 사업적인 생성 구조를 다 카카오가 매개물로 플랫폼으로 그것도 라이프 컨텐츠형 플랫폼으로 현재 이 시장을 이 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플랫폼의 정의와 플랫폼 기업이 하는 일과 플랫폼 기업의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오지 플랫폼은 어떤 성향의 플랫폼이고 어떤 부류에 속해 있으며 유저와 점주를 어떻게 묶어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지 플랫폼은요 기본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패밀리 스토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저희 점주들이 있고요. 여기 저희 오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오지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패밀리 스토어는 뭔가 행위를 해야 될 테고 유저가 뭔가 행위를 해서 양자 간에 상호 간에 수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떤 한우집에 갑니다. 한우집에 가서 여기 사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사장님 하루에 매출이 제가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오십니다. 제가 하루에 1일 30만 원씩만 매출이 더 나오게 해드릴게요. 라고 제안한다면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더 올려주실 건데요? 하고 덥석 물으실 건가요? 아닙니다. 사장님은 제 얘기에 반응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광고를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이에요. 이미 사장님은 광고에 지쳐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의심하시냐면 야, 너 이렇게 30만 원 더 올려준다 하고 첫 번째로 너 뭐 월회비, 연회비, 가맹비 뭐 이런 건 너 달라 그러려고 그러지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광고 효과가 있기 전에 재원을 요구한다면 이 계약은 없는 걸로 제가 계약서에 넣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좀 솔깃하실 거예요. 얘가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지?
얘가 왜 돈을 안 받고 광고를 해준다 그러지? 왜 얘가 노출해준다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 솔깃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의심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야, 너 혹시 그러면 포스에다 뭐 깔아주고 프로그램비나 아니면 뭐 디바이스비나 뭐 이런 거 달라 그러려 그러니? 이것도 의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공짜라고 해놓고 프로그램비 받아가고요. 공짜라고 해놓고 PRB 받아가고요. 공짜라고 해놓고 선전비 받아가요.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은 평생 무상으로 쓰실 수 있고요. 디바이스는 저희랑 상관없이 포스에서 저희 스캐너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갖다 줍니다. 아니,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장님들은 야, 이것도 안 받고 이것도 안 받아? 그러면 내가 안 써야 될 이유는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한우집 사장님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이보세요. 원래 우리 집에 오려고 했던 손님인지 아니면 본인이 얘기하시는 오지에서 보낸 손님인지 제가 어떻게 구별하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고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오지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오지 아워그라운드에서 저희가 맵상으로 모든 매장들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실넘버라는 게 있어요. 바코드의 형태죠. 이 바코드의 형태로 제가 오지에서 보내준 손님인 거를 구별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사를 다 했어요. 결제도 했습니다. 결제 이후에 사장님 저 오지 적립해 주세요 라고 손님이 내밀면 이 손님은 저희가 보내준 손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 실넘버라고 하는데 이 실넘버를 통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매장은 사거리에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뒷골목 2면에 3면에 여기에 매장이 있는데 제 매장을 이 손님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은 저희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여서 뭐 크게 매장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매장들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고 그 매장을 누르면 그 매장의 고객 정보가 이렇게 쭉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매장의 고객 정보를 보고 거기가 치킨집이든 족발집이든 야식집이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우집이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노출의 기반을 만들어 드립니다. 모든 점주님들의 1차 수고는 뭐냐면 내 매장이 손님들한테 어떻게 노출이 될지가 가장 큰 수건이에요. 근데 저희는 아무런 비용 없이 노출을 시켜드리고 노출된 매장이 다시 유저에게 사용이 되어지고 매출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나면 매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가 보내주신 손님에 대해서만 제가 광고 대행 수수료 받을게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지도가 LBS 즉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로케이션 베이스드 시스템 이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요. 제가 받고자 하는 광고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 200만 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다 사장님 거니까 저희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내드린 이 30만 원 매출에 대해서만 저는 4%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점주님들께서 30만 원 올려주고 4%면 4, 30이 12,000원이거든요. 20만 원 올려주면 8,000원이에요. 10만 원 올려드리면 4,000원입니다. 4%의 매출 이후에 발생한 광고 대행 수수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2020년 1월부터 약 1,100개 매장에서 제가 실제로 필드에 있는 시장에 있는 제가 점주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안 주겠다고 한 분이 애석하게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안 줄 이유가 없지가 점주님들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 앞선에서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만 있다고 하면 이 발생한 매출에서 4% 주는 거는 아무런 거리낌이나 거부감이나 이물감이 점주님들은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특허를 출원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출원 중인 특허가 뭐냐면 후불제 광고 시스템, 죄송합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 네. 후불제 광고 시스템입니다. 후불제 광고 시스템인데 후불제 광고 시스템은 특허가 안 돼요. 왜? 이미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지만 특허가 가능할 겁니다. 저희의 그 이슈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과형. 바꿔 말씀드릴게요. 성과가 없으면 광고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가 저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오늘이 예를 들어 월요일이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 한우집에서 30만 원어치를 먹었다. 그러면 수요일날 오전에 8개 카드사로부터 카드 대금이 띵동띵동 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발생한 매출이 내 통장으로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뭐를 주세요? 광고비 주세요. 매출이 없으면 주지 마세요. 이겁니다. 주변에 계시는 점주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형태로 광고 플로우를 짜서 이런 형태로 기회는 들이되 비용은 들지 않는, 바꿔 말씀드리면 기회는 무료로 드리고 비용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할 때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점주님들이 난 그거 안 할래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그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은 실제로 매장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테니까 주변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유튜브의 사장님들께서도 내가 장사를 한다면 이런 정도 광고비를 후불제로 언제 성과가 났을 때 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한우집 사장님한테 4%를 받을 거고요. 4%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이 발생하고 발생된 매출이 내 통장으로 수입으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저는 사장님 저한테 4%를 주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 4%를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이 4%를 받아서 본사의 매출로 얼마를 잡을 거냐면요. 오지 플랫폼은 1%만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1%만. 무슨 얘기지? 4%를 받아서 1%만 너희가 갖는다고? 네, 저희는 1%만 갖습니다. 초기에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실제로 유저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스터를 만들어주고 싶고요. 실제로 점주들이 매출을 향상하기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가용비용, 즉 광고 대행 수수료가 이 정도면은 타당하거나 합당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는 가기 위해서 4%를 잡았고 4% 중에 저희는 1%만 저희 본사의 수익, 본사의 경상 내역으로 서버비 뭐 이런 걸 잡는 거죠. 그러면 3%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다시 이 3%는요, 다시 이 유저들에게 마일리지로 줍니다. 유저들에게 마일리지를 주는데요. 유저들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그 한우집으로 손님이 왜 갔을까요? 이 집과도 비슷한 퀄리티의 고기에 비슷한 금액이 나와요. 이 집과도 비슷해요. 4시 가서 한우를 먹으면 한 20만 원 나올 거예요. 20만 원의 비용이 나왔을 때 똑같은 한우집인데 이 집 가면은 그냥 끝. 이 집 가면은 저한테 3%를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저는 그 부스터를 3%라고 하는 부스터를 유저들에게 달아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3%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3% 때문에 내가 그 집 그 집을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오집 플랫폼의 죄송합니다. 저희 오집 플랫폼의 주 타깃은 18세에서 39세까지가 저희의 주 타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슬기로운 소비 생활에 매우 민감한 앱 기반 서비스에
매우 적응되어져 있는 플랫폼 환경에 매우 익숙한 이 세대가 저희의 주 타깃이고 이네들이 저희 오지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미 저 나이 또래만 돼도 실제로 뭐 마일리지, 포인트,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실제로 이 마일리지, 이 포인트, 이 페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한우집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한우집 말고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 회사에도 직원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점심시간 되면 나가요. 근데 나갈 때까지도 메뉴를 정하지 않습니다. 나가고 나서야 오늘은 뭐 먹을래? 오늘은 쌀국수? 오늘은 돈가스? 오늘은 짬뽕? 오늘은 닭게장?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메뉴를 정해서 먹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네들이 나갔다고 하는 거는 소비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소비할 소비처를 저희 회원점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닭게장집이든 돈가스집이든 치킨집이든 쌀국수집이든 뭐든 이 집들이 다 우리 회원점이 돼버리면 어디 가서 뭐를 쓰든 다 3%가 적립이 돼요. 3%가 적립이 되어지고 이 적립된 3%를 이 사람은요 주말에 미용실도 갈 수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약국도 갈 수 있어요. 바지 터졌을 때 세탁소도 갈 수 있어요. 저희가 일반 이 식음료 혹은 요식업에 준한 게 아니고요. 소비 생활을 하는 모든 매장들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 약국, 세탁소 등이 저희의 현재 회원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가 왜 무섭냐 하면 카카오는 오브젝트 컨텐츠가 아니라 라이프 컨텐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되고 어쨌든 무언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라이프 컨텐츠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라이프 컨텐츠인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 하면 저는 한번 카페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사무실의 1층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전 투썸 플레이스에 가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 라떼를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4년 동안 이 투썸 플레이스를 이용하면서 제가 포인트를 적립하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을 이렇게 해준다면 저도 적립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립해주면 받을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평균 적립률이 0.65에서 0.7%예요. 적립률 자체가 매우 낮죠. 그러니까 굳이 적립하는 큰 퍼센트가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거는 둘째치고 더 큰 게 뭐냐 하면 제가 소비자로서의 제 바램은 이렇습니다. 제가 투썸 플레이스에 갔던 거, 할리스에 갔던 거, 파스쿠치에 갔던 거, 탐앤탐스에 갔던 거, 메가커피에 갔던 거, 이디야에 갔던 거, 이거 다 합쳐서 저는 스타벅스에서 쓰고 싶어요. 동의 가능할까요? 이거를 다 여기 있는 마일리지를 합쳐서 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다면 저는 어디 가서든지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3%씩이나. 10만 원에 3천 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만 원에 3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성별은 여자인 경우가 평균 초봉이 3,180에서 3,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00 정도 매출이 되는데요. 더 없는 거는 한 달에 카드값이 193만 원이래요. 거의 200만 원이죠. 매월 200만 원 소비를 하는데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화장품을 사고 머리를 하고 손톱을 붙이고 모든 또 때박히면 옷도 사야겠죠. 이 모든 소비 생활을 하는 200만 원에 대해서 매월 6만 원씩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1년이면 72만 원이거든요.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보니까 오키나와 5박 6일 숙식권, 먹고 자고 하는 숙식권이 49만 9천 원이더라고요. 5박 6일짜리. 연차 모아서 연말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돈, 그리고도 남을 돈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생각보다 매우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슬기롭게 소비하기를 좋아해요. 합리적으로 생산하는 걸, 재생산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네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Our Playground, Our Ground, 오지가 바로 그러한 취지로, 그러한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